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마지막 단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대학의 서류평가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학교생활 일품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즉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학교생활 일품 평가를 할 때 내가 평가하는 이 학생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학생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죠. 이때 그 사정관들에게 제공되는 서류는 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학교는 국어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고 지금 국어에서 독서와 문법, 문학 2, 국어, 독서와 문법 2, 문학 1, 화법과 작문 1 색칠이 돼 있죠. 색칠이 돼 있는 과목들은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입니다. 이수한 과목들이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옆에 지금 V자로 표시돼. 이것은 전공 관련 교과목이라고 그 대학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과에는 이러이러 국어에서는 이 과목, 수학에서는 이 과목, 뭐 이렇게 듣고 왔으면 좋겠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 표시가 돼 있냐 안 되느냐 한눈에 딱 띄겠죠. 예, 그러면은 이 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몇 과목 들었고 혹은 듣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실시합니다. 지규는 40%,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20%. 자, 이때 교과평가 내용을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죠? 첫 번째, 과목 이수 내용이 들어가요.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혹은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이게 정시에서도, 정시는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선발한다라는 것이 이게 그렇죠.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 왜냐라고 하면 수능 점수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정시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잘 맞을 수 있는,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위주로만 공부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고 고려대도 교과평가 도입하고 연세대학교도 내년에 교과평가를 도입을 하고 아마 이러한 현상은 대학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또 교과 이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맨 윗줄을 보시면 이것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즉 서울대가 이렇게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과 이수 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평가에 평가에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평가에 반영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교과 이수 기준 원을 보세요. 원을 보시면은 사회교과 중 세 과목 플러스 과학셋. 그러니까 사회셋, 과학셋 혹은 사회둘, 과학넷. 또 교과 이수 기준 2를 보시니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과학을 보시면은 일반 선택 셋, 진로 둘. 일반 선택 둘, 진로 선택 셋. 한마디로 과학, 쉽게 말하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2를 좀 배우고 와라.
최소 2과목 이상의 툴을 배우고 와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간혹 보면은 한쪽으로 올인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즉, 2학년 때 쉽게 말하면 사회로만 다 선택을, 3학년 때도 사회로만 다 선택을.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결코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진로의 어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든가 나중에 또 본인이 흥미가 생기는 분야가 또 따로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2015 개정교육까지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런저런 것을 다 생각해서 아마 제시해 놓은 기준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학, 사회 이렇게 좀 골고루 선택해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공부를 위해서는 꼭 배워놓고는 싶은데 숫자가 적어요. 그걸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적으면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좀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거나 저 과목은 난이도가 좀 높아. 그래서 피할 거야.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학의 사정관들이 보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아쉽다. 이렇게 선택해서 배웠었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인다라고 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피하거나 배우기 어렵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것은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웹진 아로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를 좀 파고들고 혹은 조금 더 깊이 혹은 조금 더 폭넓게 한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건데요. 저희 학교는 규모가 작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다 개설해 주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규모 학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학교에서 과목을 얼마나 많이 개설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이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충실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소규모야.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도시 학교는 A라는 학교는 10개가 개설이 됐는데 우리는 5개밖에 개설이 안 됐어. 그럼 우리는 불이익 받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5개밖에 개설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5개 내에서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이수하고 얼마나 더 깊이 공부했느냐. 요걸 놓고 따진다는 거니까요. 또 소규모 학교다. 혹은 수강 인원이 적다. 이런 것에 주눅들지 말고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해 나갔으면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자꾸 서울대학교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는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본산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로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이미 모집 담임을 전공연계 교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예, 주로 이제 자연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인문계열의 어떤 이게 전공연계 교과를 갖다가 제시해 놓은 대학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열은 다 이렇게 걸쳐요. 걸치기 때문에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학들이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고요. 그죠. 기계공학부 같으면은 핵심 권장 과목은 이것은 필히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자가 붙었잖아요. 예. 권장 과목 확통이다. 지금 뭐 이게도 있고 5개 대학 제공이라든가 뭐 동국대, 부산대, 전북대 뭐 해서 몇 개 대학들이 다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과목 좀 배우고 오세요라는데 특히 수학에서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미적분, 기하, 확통 좀 골고루 다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권장 과목이지만은 권장 과목도 이제는 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꼭 알아주시고요. 화학생물공학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내년도에 과목이 좀 변경되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변경할 거라고 예고를 한 모집단입니다. 보시면은 인문계열은 경제학부와 지리교육과 두 개를 제시를 했어요. 지리교육과는 둘 다 핵심 권장은 없습니다. 꼭 배우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권장 과목은 있죠. 그러니까 지리교육과는 아무래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같은 걸 했었고요. 경제학부는 미적분과 확통 했네요. 확통은 아마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모두 거의 다 아마 확통은 통과 의례식으로 이렇게 다 배우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미적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특히 여기는 경제학부만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상경계열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미적분 정도는 좀 혹은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좋죠. 이 경제수학이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화학생물공학부, 식품영양학과, 첨단융합학부는 내년도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핵심과 권장 과목이 좀 변동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역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었죠.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이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고려대학교가 따로 독자적으로 고려대는 방금 전에 5개 대학에 들어가 있었어요. 고려대가 올해 수정된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과탐 과목 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가령 생명과학부, 화학, 생명과학, 화학이 먼저고 생명과학이 그다음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고려대는 일단은 올해 이렇게 5개 대학 공통으로 연구했었던 것에 좀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그 5개 대학, 뭐 성균관대라든가 경희대, 뭐 연세대 이런 대학, 나머지 4개 대학은 지금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빠르면은 지금 내년 쉽게 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때 아마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교과목의 유의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학교과 유의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경제수학이 있으면 경제수학을 배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상경계열 진학 학생들. 그런데 이 경제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 돼요.
수학, 그다음에 수원을 배우고 난 다음에 경제 수학을 배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예. 미적분도 역시 수원, 수투, 수원이나 수투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간혹 경우에 학생들에 따라서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학의 원을 선택을 안 했었고 원을 이수를 안 한 상태에서 투를 이수한 학생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이런 학생들은 위기에 어긋난 거예요. 위기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서류평가할 때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라는 의구심을 아주 강하게 갖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고급과학, 과학실험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고급과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과학 1을 배우고 과학 2를 건너뛴 상태에서 고급과학을 배우는, 왜? 좀 폼나잖아요. 예. 명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간혹 또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위계를 한번 꼭 지켜서 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가 밝힌 평가 사례입니다. C학생과 D학생. 자, 보시면은 C학생 같은 경우에 자, 3학년 때 와우. 예. 심화수학, 통합수학도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 예, 막 심화자, 고급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3학년 때 기하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기하를 안 듣고 이 과목을 들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화2가 개설이 되어 있고 2학년 때는 물리학 실험이라든가 화1이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을 들었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D학생은 이런 식으로 좀 갔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역시 보니까 D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개설해 놓은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쭉 이수를 한 걸로 평가를 했었고, C학생의 경우에는 왜 이랬을까? 예. 전문교과를 왜 배웠었을까? 과연 이 전문교과, 즉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지구과학 이 과정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졌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는 거죠. 혹시 이 시간에 그냥 수능 문제풀이로만 진행됐었던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풀었었다고 합니다. 자, C학생과 D학생은 일단은 서류는 통과를 했는데 C학생은 면접에서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 내용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불합격됐었다라는 후기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자, 위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먼저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대학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숫자를 보고 과목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보기에 충분합니다. 예. 굳이 전문교과를 막 끌어와서 배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저희는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살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규모가 좀 작아서 개설하고 싶어도 개설할 수가 없어서. 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예. 그럴 경우에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최대한 학교에 개설이 된 과목들 위주로 일단은 충실하게 깊게 한번 연구해서 공부해서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보여주시면은 다양한 여러 과목을 이수한 많은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과목 선택을 고민하면서 해야 되고 이수해서
대학을 지원해야만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자, 그렇죠. 대학 공부를 위한 투자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서는. 자, 그래서 반대로 대학에서 배워야 할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울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고등학교 과목을 다시 공부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제가 다른 어떤 간담회 자리에 갔는데, 자, 수능에서 최근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최근 2, 3년간. 예. 왜? 과탐 선택자들 혹은 미적분 선택자들의 어떤 응시자들의 표준 점수가 사탐이나 확통 응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대학을 높여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대학을 입학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95%인가 6% 입학생의 거의 90% 이상이 자연계열일 정도로, 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도 탈락률을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자기 시험 본 계열로 와서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보다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성이 안 맞고 흥미에 안 맞는 것이죠. 대학에 가서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하고 대학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관련 교과목은 필히 선택해서 배우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은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온라인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예, 온라인 학교. 이미 학교로도 다 안내 공문이 나가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 개설이 안 돼 있어요 하는 과목들에 한해서는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예시입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계열, 상경계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닌 전공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리학 베이스죠. 그래서 되게 좀 기피합니다. 수능 응시 수능 응시자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물리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적고, 특히나 물리학 2가 또 가장 적고, 2 중에서도요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아까 도전하는 정신,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꼭 배워보고 싶은 과목, 도전하는 그런 정신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의 생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표를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개설을 해 놓았구나라고 해서 학교의 어떤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그 학교의 환경도 좀 파악을 하죠. 아무래도 개설되는 과목 숫자에 따라서 학교 규모라든가 혹은 이 학교는 짐작상 농어촌 지역일 것 같아 이런 거라든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집 단위에 필요한 과목들이 이수했는지 보고요. 위계, 이수 과목의 위계와 학업 성취도를 보고 비교과 영역과 비교하며 본다.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면은, 과목의 성적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에 적혀져 있는 이런 기재 내용과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목만 많이 이수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과목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줬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럼 그 기초학업 역량이라는 게 뭔가요? 예,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 그렇죠. 성취도와 그 다음에 세특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탐구력, 탐구 역량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과목 선택 시 유의할 점은 지원 전공과 선택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 혹은 전공체험 박람회, 학과 박람회 다양한 명칭으로 이런 것을 학생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 과목은 어떠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가? 이 과목과 연관이 있는 전공들은 어떠한 전공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수이고요. 자, 학과명이 같아도요,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 학과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 이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이 학과의 교수님들의 주된 전공은 어떻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과는 내가 생각했었던 학과와는 좀 차이가 있네? 그리고 좀 대학들도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오시려면 이런 과목들을 좀 배우고 오세요라고 학과 홈페이지에 많이 좀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마다 별로 선택 과목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개설된 과목 중심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입시 어떤 유불리, 아까도 말씀드린 어려운 과목 피하고 숫자 적은 거 피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는 진로에 적합한 그런 과목이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고 그 이전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 및 앞으로 했던 설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이 학생은 물리학 2를 선택을 했구나, 이수했구나,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국대학교가 밝힌 바를 따지니까 왜 선택했을까? 라는 것부터 대학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물리학 2를 왜 선택했고 물리학 2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에 수학할 역량을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 물리학2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했네, 선택해서 이수했네, 이건 안 했네. 단순히 OX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아까 학과 홈페이지를 꼭 한번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자,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가 있습니다. 자, 이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자,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명칭만 봤을 때는 어떤 성격의 학과일까요? 글로벌 전 세계를 모델로 하면서 비즈니스, 무역이나 통상, 국제무역, 국제통상 이런 성격의 학과가 아닐까 싶겠습니다만은 이 학과는 들어가게 되면은 2년간은, 그러니까 1, 2학년은 건국대에서 배웁니다. 2년간은 중국 남경대에 가야만 돼요. 거기서 2년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이 학과는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만든 학과라고 학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보고 그 학과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선택 지원했다? 큰일 나겠죠.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명칭만 보고 야 전기전자니까 이거 뭘 해야 돼? 물리고 그다음 뭘 할까? 화학이 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과는요 물리학과 생명과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짜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의대와 저런 분야의 협업 연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과 생명과학 중심이다. 과탐 쪽은 이런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필히 학과 홈페이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각 대학들이 작년도 평가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계열 학문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평가 반영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인문사회계열도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호교과 당연히 그러겠죠. 아무래도 가령 아까 예를 들자면은 뭐 서울대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리 관련 교과목 최대한 많이 이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중앙대도 역시 보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적어놨어요. 학생 교과 선택권 확대 및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강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부 고등학교에서 심화학 과목을 다수 운영하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왜 기피할까요? 등급 문제로.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면은 일반 선택을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원학과 전공 관련 내용으로 다수 학생부 내용 수렴. 장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공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학생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점수 상향 부여로 세특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향, 아까 제가 상향 평준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꼼꼼하게 충실하게 세특 및 창취활동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일반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될 그런 전공 관련 교과목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초석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용 전문 교과 선택은 유계성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좀 쉬운 과목만 선택한다든가 그 다음에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 수 적은 과목은 선택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하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개설이 된 교과목 내에서 일단 충분히 선택해서 그 과목을 충실하게 듣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굳이 학교 바깥에까지 나가서 뭐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 교과를 듣는다, 심화 과목을 듣는다, 뭐 고급 과목을 듣는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대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고교 선택 과목에 관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